트럼프 2.0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대규모 감세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할 것이며 미국 내 제품 생산하는 기업 한정하여 법인세를 15%로 인하하려고 합니다. 개인소득의 측면에서는 팁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며 노년층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연방소득세도 면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감세 정책은 국민 총소득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빈사 상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조세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오랜 전통입니다. 케네디 대통령도 주요 경제정책 수단으로 세금 인하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1964년 존슨 행정부 시절이 되어서야 통과되었죠. 1981년 대통령에 당선된 레이건은 상당한 규모의 감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앞의 두 경우 모두 감세 얼마 후 탄탄한 성장을 회복했죠. 감세는 총수요와 총공급 양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전통적인 케인즈 경제학의 분석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세금을 감면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감세는 인센티브를 변화시킴으로써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투자세액 공제 확대 형태의 감세는 투자재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죠. 투자 지출은 GDP 구성 항목들 중에서 경기 변동에 따른 변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경기 침체를 끝내는 관건입니다. 정부는 잘 고안된 조세 정책을 통해 투자 증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감세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총공급도 증가시킵니다. 정부가 한계세율을 인하하면 근로자들은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찾게 되고 고용된 근로자들은 노동시간을 늘릴 인센티브가 생기죠. 총수요의 증가와 함께 총공급이 함께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율의 상승 압력 없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기 침체기에 정부 지출을 확인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첫째, 소비자들은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차입이 늘어나면 나중에 세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래 세금 인상에 대한 기대로 소비자들이 현재 소비를 줄일 수가 있죠. 게다가 다른 대부분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장래에 부과될 세금들은 다양한 경제적 손순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장래 경제의 왜곡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면 이윤에 대한 기대가 낮아져 현재 투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정부 지출 승수는 통상적으로 생각되는 것보다 작을 수 있죠. 또한 정부가 자금을 현명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출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대규모 정부 지출 프로젝트는 여러 해에 걸친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정책 담당자들과 유권자들이 여러 정책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경기 침체기에 실업이 증가하면 총수요를 즉각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만일 정부가 신속하게 지출을 늘린다면 공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구입할 수도 있죠. 반면 지출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다 보면 총수요를 적기에 늘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세는 지출에 관한 결정을 중앙집권적이고 매우 불완전한 정치적 과정에 의존하지 않고 분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구들은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품목의 가처분 소득을 지출하죠. 기업들은 투자 재원을 자신들이 이윤을 기대하는 프로젝트에 지출합니다. 이에 반해 정치적 과정의 제약하에서 정부가 거액의 자금을 신속하게 지출하려고 하면 아무 쓸모없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잘못 기획된 공공 프로젝트들은 고용을 어느 정도 늘릴 수는 있겠지만 오랫동안 유지될 가치는 거의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공공 프로젝트는 후세대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추가 부채를 물려주게 되죠. 결국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가의 단기 편익이 장기 비용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